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방고정이시죠? 방고 김재성 변호사님께서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병 하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는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네, 김 변호사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표정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 밥 먹자고 두 번이나 불러내서 갑자기 촬영해놓고는 마이크 끄셨다고 지금 세 번째 같은 내용 촬영하는데 안 편하겠어요, 지금. 형, 오늘은 끝나고 탕수육도 사줄게. 오늘 김재성 변호사님과 살펴볼 주제는 바로 FX 마진 거래인데요. 사실 FX 선물 거래로도 불리는 신종 투자 방법인데 이 투자 방법이 사실 최근 불법으로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도박인 것인데 이 투자 방법이 왜 도박이 되는 것이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김 변호사님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동학개미 운동이다, 서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투자에 대한 열풍이 참 대단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대학생들도 주식을 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정말 투자 광풍인 시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이용한 사실상 도박 관련 사이트도 성행을 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데요.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FX 선물 거래도 사실상 도박이라고 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먼저 이 FX 선물 거래, FX 마진 거래라고도 하는 이 투자 방식 정확히 뭐죠? FX 거래를 중개하는 사설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를 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고 투자하고는 있는데 사실 환율, 금, 가상화폐 등 상품의 시세 차트를 이용해서 짧은 기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로서 사실상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법원 판례도 FX 선물 거래가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이지 자본시장법상 규정하는 파생상품이나 증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도 판단을 했는데요.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또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FX 마진 거래에 투자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와 민가를 득한 제도권 증권회사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일반 사람들이 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사설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FX 마진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일단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정상적인 FX 마진 거래 구조를 보면 증거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단위로 10만 단위고 거래 단위당 만불, 즉 최소 1200만 이 정도의 개시 증거금 납입해야만 FX 마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 금액도 소액은 불가능하고 10만 달러 기준으로 대략 하나로 최소 1200만 원 증거금으로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투자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증거금 납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설 거래소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도 그간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한 투자처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FX 마진 거래가 사실 은행을 통한 ELS나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 거래보다도 제대로 된 투자만 되면은 고수익을 얻기가 쉬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사설 FX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소액이나 초단기 투자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설 FX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환율의 방향성, 즉 환율의 상승 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5분 이하의 초단기 10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죠. 또 자료 화면을 보면 정상 FX 마진 거래는 증권회사가 해외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서 외환거래 시장에 주문 계약을 체결하는 데 반해서 사설 FX 마진 거래는 물론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사설 FX 거래 사이트와 외환거래 시장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는데 그렇다면 사설 FX 마진 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환율, 금, 가상화폐 등에 대한 상품 시세 차트는 진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허상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허상은 아닙니다.
진짜 환율, 금, 가상화폐 등 상품의 시세 차트와 똑같이 돌아갑니다. 다만 그 차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는 거죠. 내가 사설 FX 마진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넣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정상 FX 마진거래와 달리 실제 주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문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 한 채 해주는 거죠. 아, 그렇다면 사설 FX 사이트는 정상 FX 마진 거래와 같이 실제 주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고객에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그것은 사설 FX 사이트에서 별도로 만든 사설 HTS 프로그램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결국 말은 마진거래, 선물거래 이렇게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사설 도박 프로그램과 크게 차이는 없는 거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대로 실제 차트를 이용해서 도박형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일 뿐 해당 사설 HTS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그 사설 사이트에서만 표시되는 내용일 뿐이지 어디에서도 인정되는 체결액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설 도박과 같다는 것인데 고객들은 어떠한 경로로 이 사설 FX 사이트로 유입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인터넷 카페나 아프리카 TV,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가 예측한다, 투자 전망한다, 뭐 이런 컨설팅 해주는 식으로 고객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FX 거래의 장점만 소개해서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액의 증거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서 고액으로 FX 마진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바로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광범위한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대학생들이 FX 마진 거래로 많은 돈을 벌었다, 잃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설 FX 마진 거래가 우리 주변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나 이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한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약칭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도박공간 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범죄가 사설 FX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한테는 동시에 성립하게 된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한테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죄책은 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위 사설 FX 사이트 자체가 도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된 이상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가상이라는 걸 알고 이용했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도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투자자가 무인가 업체를 통해서 실제 FX 마진 거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해외 선물업자와 직접 파생 거래를 하는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외국환 거래법 규정에 따라 무인가 업체를 통해서 외국환 거래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설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의 경우에는 그 운영 기간, 해당 사이트에서 맡은 직책,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얻은 수익,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이 그 양형을 좌우하는 사유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고객이 투자한 투자금은 어떤가요? 그 어느 정도 답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제도권 내에서 보호는 가능한가요? 일단 사설 FX 사이트가 불법이라고 판단된 이상 금융감독원 등의 조치로 사이트 폐쇄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민원이나 분쟁조정 대상도 아니고 투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보호제도에 따른 구제 역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투자 열풍 분위기에 편승해서 신개념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설 FX 마진 거래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결국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무인가 영업이다. 둘째, 실제 환율 등의 수치를 이용하긴 하나 그 거래 내역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셋째, 사실상 도박이다. 그리고 넷째, 문제가 발생했을 시 투자금에 대해서 제도권 보호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들한테 홍보하지 않는 반면에 사설 사이트의 경우에는 원금 보장 또는 원금의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적은 증거금으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허황된 광고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구별은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오히려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 이런 주의 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투자 리스트 경고 이런 걸 게재해서 마치 합법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가로 FX 마진 등 파생 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도 인가업체와 불법 업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 FX 마진 거래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해봤었는데 이 사건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FX 마진 거래의 수익 구조, 그리고 영업 구조,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허황된 욕심이 불법과 합법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고는 하지만 대가 없는 결실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 변호사님 저랑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긴 시간 많은 유익한 답변과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번 촬영은 정말 힘들었지만 방송은 정말 유익하고 재미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밥 먹자고 유인하지 말고 촬영이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FX인가요? 오늘 김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촬영 때도 또 밥 먹자고 유인해서 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